안녕하세요. 앙수장입니다. 인생 역경 누구에게나 있죠? 앙수장이 48년을 사는 동안 인생 역경이 크게는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역경은 이제 고3 때 이제 진학을 위해서 부모님과의 대립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정, 제 인생이니까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제 목표를 이뤘던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심하게 고3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사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누구나 다 인생 역경은 있는데 그것을 날 상관없이 이제 이겨내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따라서 승리자가 되는지 또는 이렇게 실패자가 되는지 갈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고3은 누구의 고3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전에 동영상으로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들어본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집안이 엄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도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걸 강요했겠죠. 바른 생활, 바른 자세를 강요를 하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24시간을 딱 손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려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자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대로 집을 나가면 고졸인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고졸로 뭘 하겠어요. 그때가 90년도였는데 1900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죠. 하필이면 이제 뭐 학교를 가려고 그래도 돈 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돈이 많은 집안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가 검도 능력자셨기 때문에 학원을 안 다녀도 이제 아버님이 남자 자식들은 아들들에게는 검도를 다 전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 당시는 그 당시 범사 8단이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검도 사단으로서 두 분 다 이렇게 한때 다 경찰 대학교에서 검도 강사를 꾸준히 하셨고요. 부자간 전부 다 하셨고 삼촌 또한 검도 유단자시고 검도 사단이실 거예요. 아버지 삼촌 다 검도 사단이실 거예요. 아무튼 학원을 안 다니시고 본인들은 그렇게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길 바랬는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딸내미들은 검도를 안 가르쳤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돈 안 드는 공부를 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선생님을 하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이렇게 부업으로 선생님을 하셨으니까요. 또 아버지 직업이 경찰관이신데다가 직업도 세지 배운 검도도 세지 말 그대로 생활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뭐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자세 생활을 하면 어른이 돼서도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잘 수긍을 했을 텐데 일절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무조건 명령이고 강요셨습니다. 그런 생활을 쭉 하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저는 어쨌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림을 우수하게 잘 그려서 학교 대표로 도대도 나가고 나갈 때마다 입상을 해서 오고 그랬습니다. 꾸준히 그냥 늘 교장 선생님이 이쁘다 이쁘다 귀엽다 귀엽다 공댕이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공부는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냥 늘 제 실력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냥 중간 정도? 반에서 중간 정도? 집에서 예습 복습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림도 예습 복습을 안 하죠. 근데 그냥 그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림뿐만 아니라 만드는 거. 그냥 미술 자체가 다 잘하는 거예요. 아무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 조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림을 미술 자체를 잘 그리는 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를 조교로 부르기 시작을 해요. 학습 도구 만드는 것부터 해서 꾸준히. 그리고 저는 진짜 미술 선생님이 여자였으면 제가 그림을 미술 자체를 더 사랑하고 미리 그 입시를 미술 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남자 선생님인데다가 또 퇴직을 하실 만한 그런 할아버지 들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뭐 작품이든 뭐든 미술 과제만 해서 가져가면은 이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댕이 토닥토닥 그리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미술 수업이 끔찍했어요. 매번 잘 그린다라는 건 좋지만 아무튼 뭐 미술 상은 늘 집에다 갖다 바쳐도 저희 아버님이 흥흥 하시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깎고 뭐 어쩌건데 이런 식으로 타박을 주시니까 서랍에 그 상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을 받아도 안 반겨주시니까 난 좋은 자식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집에서는 자존감이 나던데 학교로 오면 애가 펄펄 날고 기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예뻐해 주니까.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그리고 고등학교가 돼서도 하필이면 또 미술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인 거지. 미술 선생님 복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보니 미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네 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시냐면 학원 다녀라 미술학원 다녀라 아주 그냥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냥 쉬는 시간마다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농담으로 미술학원 다녀 어? 미술학원 다녀 계속 이러시는데 저는 또 반응이 어떠냐면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선생님들이 귀엽다 귀엽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니까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그림을 잘 그려서 본인 덕을 잘 케어해 주시고 학습 과제 도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예쁜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또 선생님들 저희 담임 선생님 조교가 아니라 그냥 저의 힘이 필요한 저의 미술 재능이 필요한 선생님이 또 SUS 하면 또 제가 또 조교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마주하는 게 친구들만큼 편했거든요. 이렇게 진로 고민을 얘기할 때도 선생님에게 선생님 집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던가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아무튼 담임선생님 복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미술학원 다니라 전 싫어요 싫어요. 그러겠다가 여름 방학이 된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내 재능은 어디에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막 앞뒤로 탈탈 틀어봐도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응? 미대를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부터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선생님이 미술학원 다녀 하는데 저는 다니고 있어도 아니요 안 다녀요 그랬어요. 근데 제 표정이 들켰나 봐. 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문제는 근데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골 미술 선생님들이 실력들이 썩 좋지 않아요.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이렇게 시골 근처 대학교 다니시면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선생님 하는 분도 안 계시고 처음에 이제 미술학원 갔던 데는 진짜 그 선생님이 뭘 전공했는지도 모르겠고 학원 자체가 입시 미술학원이 아니라 그냥 뭐 초등학교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뭐 유치원생도 있고 그냥 짬뽕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림 실력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그냥 이거 그려라 하고 뭘 갖다 놓고 그러면 똑같이 그려내요. 그런데 테크닉이 입시 미술은 아닌 거죠. 대학교 미술 시험을 봤을 때
그 테크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입시 미술은 대생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뭐 서양학과는 정보를 해야 되고 디자인과를 갈라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라는 그런 걸 따로 해야 되고, 아무튼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지원하냐에 따라서 그림품이 달라지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미술 자체를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어디를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냥 선택이 없어요.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구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냥 구성을 해야 되고 디자인과를 가야 되고, 학원 선생님이 서양학과 정보를 걸 줄 아시면 그냥 서양학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시골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처음에 갔던 데는 선생님의 정체를 제가 모르는 거죠.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라가 아니라 그냥 삼각형 원뿔 갖다 주고 정사각형 구체 주면서 그려라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처음에 그랬던 게 아그리빠인데 석고 앞에서 이거 그냥 그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려내죠. 그래서 보시더니 잘 그리네. 잘 그리지.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입시 미술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야 이거 선생님 왜 이래? 원래 이런 건가?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1990년도는 인터넷도 안 되고 미술 대학교로 가기 위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학원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시골 학원에서 뭐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학원 고민을 하다가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냐면 진주에, 진주 나가야 되나? 남에서 진주까지 타 지역인데요. 1시간 20분이 걸려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버스를 타고 진주로 갑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에 언니가 진주에서 이렇게 자취생활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뭐 5시쯤 학교 끝나면 열심히 버스 타고 진주 가서 이제 10시까지 대생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학원에서 대생밖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상도 안 가르치고 그냥 대생만 가르쳐 주는 거. 좀 이상해. 나름대로 알아보러 갔는데 그림이 맨돌맨돌, 연필질만 열심히 해서 선 종류도 너무 작고 그냥 그림이 맨돌맨돌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야.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 그렇게 졸면서 학교 다니고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또 버스 타고 저는 남해 여자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되고 피곤해 죽겠지만 그림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진주까지 갔는데 황이고, 그러고 다시 남해에 학원이 3군데가 있었는데 원래는 또 두 군데. 처음에 다녔던 데는 입시미술도 아닌 이상한 곳. 응? 그리고 또 보니까 저희 학교 밑에 점토 만들어서 막 전시하고 그런 공방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근데 공방 앞에다가 이렇게 입시 미술도 가르친다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자 선생님이신데 한양대학교 동양학과인가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서울 학교 나오셨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의 첫 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럼 좋지. 이제 제 전공이 예, 서양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달 다녔나? 2달 다녔는데 서방님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시면 다시 서울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저는 고3인데, 그때가, 4월이었나? 4월이었나? 5월이었나? 모르겠다. 한 5월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붕 떠버렸죠. 그래갖고 어느 학원을 가야 되지? 헤매고 있다가, 음, 어느 학원을 갔습니다. 그냥 가보니까 또 그 선생님은 그림이 보금부터 완성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체 덩어리를 다 구도를 잡은 후에 균형적으로 그림을 들어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완성해가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 기법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대도 안 나오고 대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야맨 거야.
그냥 그림만 잘 그렸던 고등학생, 그림만 잘 그렸는데 대학교 입학을 못하던 사람인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림을 잘 그리지, 그냥 그림만 잘 그린 사람. 어쨌든 저는 그런 편견 없이 그 당시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다닌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은 서울 홍대 동양학교 1학년 다니던 분이셨는데 군대 가시려고 잠깐 휴학을 내시고 제 가르쳤던 선생님이 중학교 선배였나 그래가지고 잠깐 들리신 거예요. 학원을 들르고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랑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서 이제 또 그 선배가 저희 그림 그리는 것도 답답해 보이니까 좋은 삼아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때 아폴로인가 석고 아폴로를 이제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다 완성을 안 하시고 중간까지 색감 나오는 데까지만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감, 다양한 선, 다양한 면 그리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진짜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어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1990년도에 대생이 A 플러스라는 그 김영류 선생님이 편집을 해서 자기 그림을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부수도 뭐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아그리빠니 뭐 줄량이니 각 그 석고별로 해서 이렇게 몇 권을 책을 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냥 교재였어요. 입시 미술 교재. 근데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와 이렇게 된다.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 제자였던 거예요. 헐 대박.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선배가 처음으로 이제 처음부터 중간까지 그려주셨는데 그걸 제가 똑같은 구도로 해서 똑같이 그려냅니다. 똑같은 색감, 똑같은 선으로. 그래서 그 선배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런 솜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뭘 배우든 그 선생님을 100%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똑같이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 느꼈죠. 내가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배가 제 그림을 확인하고 불러요. 불러서 너는 서울로 가라. 서울대학교로 가라. 서울대에 있는. 그러려면 여기서 그림을 배워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서울로 가서 그림을 배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 정도 학원을 나오셨고 5월 8일날에 입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내려가면 계시니까 방학 오시더라고요. 그 선배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조언을 했죠. 어쨌든 그 선배가 그렇게 조언을 해줘서 확실하게 서울로 가야겠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잖아요. 저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전 항상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 집은 공산당. 우리 집에는 김상 한 명 계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버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 자살하기 일보 직전일 정도로 저는 진짜 숨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7월 달이 됩니다. 7월 여러 방학을 2주 앞두고 교장 선생님을 뵈러 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 제가 서울로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서울 쪽으로 학교 가려고 그러면 학원을 서울 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가서 그림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석이 걸리네요. 교장 선생님 알아서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랬죠. 교장실 찾아가서 제가 어쨌든 그런 애였어요. 선생님들에게 말 붙이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 좀 이상한 학생.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알았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는 잘 해결이 됐는데 제가 집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학교 먼저 그냥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구해야 되잖아. 사고는 쳤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어차피 어머니는 저희 아버님은 반대할 거고 이제
어머님을 제가 닥달을 합니다. 음, 학원비 내놓으라고. 서울을 갈 건데 학교는 벌써 마련해놨다. 엄마가 내 인생을, 엄마가 어쨌든 돈을 빌려 내놔라. 저희 엄마가 내가 돈이 어딨냐 난리가 나신 거지. 그날부터 제가 이제 데모가 들어갑니다. 밥 먹을 때만 일어나고요. 일어나지 않아요. 딱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불 딱 덮고 누워가지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가 진주로 어쨌든 자취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던 방에 공간이 생기면서 아버님이 전축을 제 방에 갖다 놔요. LP판. 그리고 음악 틀어놓는데 무슨 음악을 틀어놓냐면 간다 간다 아, 나를 두고 뭐 이런 그런 장송곡 같은 비슷한 80년대 노래가 있었어요. 그 LP판을 틀어놓고 그냥 종이 버떼는 거야. 그냥 아버지 오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제 모습을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저는 맞아 죽거든요. 말 그대로 엄마한테만 그냥 걸기 하는 거지. 그 당시만 해도 엄마한테는 미안한데 엄마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제 인생 앞날이 걸린 문제였어요. 서울로 미술학원을 가냐 안 가냐가. 그래갖고 엄마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어떻게 응? 아주 어쨌든 그렇게 걸기대회를 한지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흰 봉투를 주시면서 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 짐이라고는 뭐 꼴랑 가방 하나, 그냥 학교에 메고 다니는 색 가방이랑 그리고 화구 박스, 그냥 포스트 물감과 붓 들어있는 그게 다였어요. 제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색 가방에는 소금 몇 벌, 그리고 여름 바지, 그리고 티, 딸랑 고고, 양말 한두 개 정도. 그게 다였어요. 어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서울도 인생에 그때가 처음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뭐 서울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미술학원, 대가미술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것뿐인 거지, 목표가. 그리고 아버님한테 갔어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전 수시로 들락날락 했어요. 비가 오면은 아버님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산 배달을 했거든요. 비만 오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어머님이 아버님께 우산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찰서를 들락날락 했죠. 그래서 어쨌든 경찰서 와가지고 아버님 저 서울로 그림 그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무슨 괴상한 소리를 듣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러시면서 집으로 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걸 그대로 그냥 학원 일단은 미술학원을 가서 원장 선생님께 어차피 서울 갔다 오면은 학원을 어쨌든 실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면 선생님도 기분 나빠하잖아, 원장 선생님. 그래서 사정을 얘기 드렸죠. 제가 서울로 학교를 가고 싶은데 있잖아요. 그쪽 그림이 맞는 그쪽에 그림을 배워야지 그쪽 학교를 들어가기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원장 선생님이 알았다 갔다 와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대로 그냥 남흥역에 남이 그때는 정류장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 서울로 내뺐죠. 그리고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국이 인신매매단이 이렇게 대서특필할 정도로 시국이 아주 산만할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위해서 서울로 떠납니다. 다음 편은 조금 이따가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